안녕하세요. 에롱도레입니다. 대부분의 3분기 애니들이 6화까지 방영되었네요. 이쯤에서 중반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재밌게 본 애니 혹은 추천할 만한 애니 위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만족도와 추천도로 구분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둘이 무슨 차이인가? 만족도는 제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추천도는 남한테 얼마나 추천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강력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점수는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에는 3분기 애니 25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TV 기준으로 8월 14일까지 방영한 내용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화까지 스포일러가 있는지는 애니 사진 우측 하단에 시청 기록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무리가 백합 장르의 전설을 쓰고 있죠. 개인적으로 3분기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분기에서 가장 캐릭터를 잘 만든 애니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이 좋은 건 기본이고 인물들의 사고방식, 심리, 행동 같은 게 디테일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의 개성이 스토리와 긴밀하게 연관된 점이 좋습니다. 캐릭터를 소모품처럼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느낌이 들어요. 캐릭터뿐 아니라 장르적 완성도 역시 탁월합니다. 백합 장르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심리 묘사, 야릇하고 뜨거운 분위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전개도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고 행위 묘사도 거리낌이 없죠. 진짜 신기한 게 분명 여자들만 나오는 백합 애니인데 행보는 그 어떤 애니보다 상남자 같아요. 우린 이거 할 테니까 따라올 사람은 알아서 따라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기 때문에 다소 버거울 수 있지만 일단 따라가기만 하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줍니다. 점수를 매기면 만족도 10점에 추천도 9점 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그냥 이대로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도가 9점인 이유는 백합이라는 장르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 추천도를 1점 깎았습니다. 최신화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은 6화에서 레나코와 사츠키의 키스신인 것 같네요. 아무렇지 않게 입술을 빼앗는 레나코의 화려한 공격 스킬과 얼굴이 빨개지는 사츠키의 귀여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죠. 최신화의 POTM은 코토 사츠키 선수입니다. 겉모습은 냉정해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인물이라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죠. 5화에서는 속사포 랩을 하면서 애니의 템포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묘하게 웃겨요. 본인은 딱히 웃길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당황하는 모습 같은 게 꽤 웃깁니다. 히카루가 죽은 여름. 히카루는 초반부의 높은 퀄리티를 중반부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퀄리티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음산한 시골 배경이 훌륭하게 묘사되며 인물의 표정 묘사도 매우 디테일합니다. 3분기 애니 중에 손에 꼽는 퀄리티를 보여줘요. 그리고 히카루가 대단한 애니라고 생각하는 게 퀄리티도 좋다는 겁니다. 퀄리티만 좋은 게 아니라 스토리 자체도 흥미진진해서 흡입력이 높고 캐릭터도 잘 만들어서 깊게 파고들 만한 요소가 있어요. 점수를 매기면 만족도 10점에 추천도 8점 드리겠습니다. 간만에 나온 제대로 된 미스터리 스릴러 애니라 매우 만족하며 보고 있습니다. 작화 퀄리티도 최상급이라 눈이 호강하죠. 만족도에 비해 추천도가 다소 낮은 이유는 징그러운 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BL이라서 징그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묘사 자체가 좀 역겨워요. 요시키나 히카루 중 한 명이 여자였어도 보기 힘들 것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를 클로즈업하는 연출을 자주 쓰는데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기 힘드실 수 있어요. 단순히 징그럽기만 하고 퀄리티가 조악하면 도중에 하차했을 텐데 디테일과 창의력이 정말 훌륭합니다. 애니를 계속 보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다음엔 또 어떤 장면이 나올까 기대감을 갖고 시청 중입니다. 히카루가 1화부터 그랬지만 사운드 활용해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포 장르에서 사운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굳이 점프 스퀘어 같은 거 없어도 사운드만으로 공포를 줄 수 있다는 걸 히카루가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6화에서 아사코가 히카루한테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있죠. 히카루가 뒤돌아볼 때 개구리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살벌합니다. 개구리 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최신화의 POTM은 인도 히카루 선수입니다. 괴물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서로 다른 두 가지 마음을 가진 복잡한 캐릭터죠. 이 복잡함이 히카루를 특별한 애니로 만드는 것 같아요. 누키타시. 에로게가 원작인 애니라 남녀 가릴 거 없이 훌렁훌렁 잘 벗습니다. 아무리 ATX라지만 이걸 어떻게 TV에서 방영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키타시가 에로게 원작 애니메이션의 천장을 높였다고 생각해요. 와, 에로게 원작인 애니도 작정하고 만들면 이렇게 퀄리티가 좋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화가 좋고 여자 캐릭터의 육체 표현이 예술적입니다. 특히 배랑 골반 쪽에 음영을 적절하게 넣어서 더 야하게 만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한화가 끝날 때마다 스토리도 착실하게 진행돼요. 역해들 몸매도 재밌지만 스토리도 그에 못지않게 재밌습니다. 남자 주인공도 답답하지 않고 아주 시원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서 약간 미친놈 같기도 한데 매력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면 만족도 10점에 추천도 9점입니다. 에록의 원작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며 보고 있어요. 추천도가 10점이 아닌 이유는 남녀불문하고 너무 벗어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최신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나나세가 레전드 비치로 각성하는 장면이 있겠네요. 주인공이 어릴 적 트라우마로 발기부전 증세가 있는데 나나세의 활약으로 잠시나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대표로 꼽았지만 4화의 체육대회는 매 장면이 레전드입니다. 이거 OTT로 보면 하메도리군 스티커로 도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스티커의 개수로 에피소드의 변태력을 측정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최신화의 POTM은 카타기리 나나세 선수입니다. 레전드 비치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누키타시라는 애니에서 순회 요소를 보여주는 인물이라 더 특별하죠. 성격도 좋고 행동력도 화끈해서 마음에 듭니다. 애니가 나나세를 존중하는 느낌이 듭니다. 엔딩 제목이 재외계 여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데 제목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나나세의 캐릭터를 강화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무리무리, 히카루, 누키타시가 2025년 3분기 중반부 시점에서 탑3입니다. 썸네일의 주인공들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각자의 탑3가 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같이 봐야죠. 세 작품 다 개성이 뚜렷하지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무리와 누키타시는 각자의 장르에서 최상급의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전술을 극한까지 연마했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히카루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 중이라 생각합니다. 미스터리, 오컬트, 비엘이 교묘하게 결합해 있죠. 기존의 여러 전술을 잘 혼합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전술을 만들었어요. 세 작품 다 만족도 10점으로 매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나머지 애니들은 시간과 저의 체력 문제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타코피의 원죄, 6화 분량이라 이미 완결이 나버렸죠. 개인적으로 결말 부분이 살짝 급전개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자극적인 재미와 생각할 거리를 충분히 제공했기 때문에 만족도는 10점을 주고 싶어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 보기 괴로운 장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추천도는 9점입니다. 만족도가 10점인데 왜 탑4가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만족도 기준이면 타코피도 포함해서 탑4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타코피는 파고들 요소가 많아서 따로 리뷰도 만들 예정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마리나의 얼굴에 흉터를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타코피의 마지막 수단조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뀐 게 없진 않습니다. 시즈카랑 마리나가 같이 웃고 있죠. 타코피가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를 듣죠. 애매하게 도와줄 거면 차라리 도와주지 마. 잘 모르고 도와주는 건 오히려 민폐야. 실제로 타코피는 아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과거로 도망치면서 아이들을 더 괴롭게 만들죠. 그럼에도 시즈카와 마리나가 웃는 모습을 통해 타코피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이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수를 거듭하더라도 계속 선의를 갖고 도와주자. 계속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문제의 근원에 닿지는 못하더라도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얄팍한 선의를 가질 수 있죠. 이 얄팍하고 불완전한 선의가 타코피의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니가 마음에 들었던 건 원죄를 탓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죄를 지닌 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나름의 답을 보여줬다는 거죠. 타코피의 선한 마음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타코피의 선한 마음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원죄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도와주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남을 도와주는 걸 포기하지 말자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최신화의 POTM은 타코피 선수입니다. 타코피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좋은 애니를 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에 시즈카한테 고맙다고 말하면서 헤어지는데 저도 뭉클해지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해피 카메라로 저를 찍어서 타코피 보기 전으로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보고 싶네요. 사진을 찍어달라는 겁니다. 머리를 찍으라는 게 아니라. 루리의 보석. 엄청난 작화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더 나아가 자연을 탐구하는 것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만족도 9점에다 추천도는 10점 드릴게요.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고 크게 호불호 갈릴 내용도 아니며 애니를 보고 과학 지식까지 얻을 수 있다? 오직 루리의 보석만이 갖는 장점이죠. 성욕뿐만 아니라 지식욕도 충족시키는 대단한 애니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장르가 공포 스릴러로 변하고 있어요. 순진한 여고생을 꼬셔서 대학원 노예로 만들고 있죠.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장면도 나쁘지 않지만 필드에 더 자주 나가서 웅장한 배경 작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최신화는 아니지만 3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나기가 사파이어를 찾으러 가자고 하니까 루리가 나기의 품으로 뛰어드는데 움직임 하나하나 너무 잘 그렸어요.
그리고 엔딩 제목이 또 사파이어잖아요. 엔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최신화의 POTM은 타니가와 루리 선수입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기한테 배운 지식을 자기 나름대로 응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찾아내는 모습도 보여주죠. 성장형 주인공의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수뇌물에 기대하는 재미를 충분히 주고 있어서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두 주연 캐릭터 와구리와 린타로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데 수뇌물 특유의 두근거리고 간질거리는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빠르게 자각해서 전개가 답답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작화 퀄리티도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도 충분히 챙겨주고 있죠. 제작진들이 칼을 갈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족도는 9점에 추천도는 8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캐릭터들의 머릿속이 너무 꽃밭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연 캐릭터들이 너무 착하고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그 맛에 보는 애니이기도 해서 마냥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꼴통 남고에 대한 묘사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종종 보이는데 저도 남고 출신이라 어느 정도 공감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남의 평가보다는 본인의 느낌이 중요하니까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6화에서 스바루가 와구리한테 린타로를 좋아하냐고 묻는 장면이 있죠. 이 부분의 연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바루의 질문이 화면에 문장으로 표현되고 와구리가 클로즈업 되면서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감정 묘사가 좋아서 보는 사람도 설레게 만드네요. 좋아하는 감정을 속으로 품고만 있는 거랑 말로 꺼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와구리와 린타로 사이의 관계가 더 진전되길 바랍니다. 중반부 POTM은 호시나 스바루 선수입니다. 와구리와 린타로 사이에서 살짝 회방을 놓쳐 둘이 좋다는데 제3자가 왜 끼어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소꿉친구인 와구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마지막에 린타로를 인정하고 와구리를 응원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바루의 성장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스바루 에피소드를 간결하게 처리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질질 끌면 스바루가 빌런처럼 인식될 위험이 있죠. 제작진들이 캐릭터를 아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비와 너와 잔잔하게 보기 좋은 애니죠. 초반에 느껴졌던 차분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 중이라 취향에 맞으시면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작화도 좋고 캐릭터도 괜찮고 소소하게 웃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8점 줄게요. 굉장히 무난한 작품이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어요. 다만 작품의 템포가 느긋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느리다고 꼭 나쁜 건 아니죠. 6화에서 개가 고양이한테 친해지려고 다가가자 고양이 쪽에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죠. 개가 슬퍼하자 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아이한테는 저 아이 나름의 페이스가 있다. 개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지만 비와 너와라는 작품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대사 같기도 해요. 이 애니는 이 애니 나름의 페이스가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가면서 그 감성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중반부 POTM은 후지 선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 애니만의 독특한 감성을 잘 보여줍니다. 비주얼도 훌륭해서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가끔씩 툭 던지는 대사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괜히 소설가가 아니네요. 공려전화의 가정교사.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하렘 판타지죠. 티나가 왕립학교에 입학하면서 두 번째 페이지에 돌입했습니다. 리디아의 동생 린에도 합류하면서 엔딩에서 나오던 삼색 트리오가 완성되었죠. 캐릭터들이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8점이지만 추천도는 6점입니다. 로리 캐릭터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제작 스케줄 쪽에 불안 요소가 있어서 선뜻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4.5와 총지편으로 한 주 때운 전적이 있죠. 제 경험상 초반에 스케줄 펑크난 작품은 중후반의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추천도를 만족도에 비해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작화가 꽤 준수하고 스토리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로리 캐릭터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귀여움에는 진심인 애니에요. 시청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5화의 키스신이죠. 티나 쪽에서 먼저 공격한 거라 앨런한테 변명의 여지가 있으려나? 중세 판타지 배경이 이럴 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 배경이었으면 나오기 힘든 장면이죠. 중반부 POTM은 티나 하워드 선수.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냥 전공법으로 돌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음 마법 사용자라 그런가 시원시원하네요. 마법 실력도 일취월장해서 왕립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게임센터 소녀와 이문화 교류. 초반에는 릴리 혼자서 캐리해야 하는 애니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변 인물들도 매력적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인공 여동생인 아오이가 상당히 재밌고 가끔 나오는 반장 캐릭터도 소소하게 웃깁니다.
그리고 로리 캐릭터만 나오면 좀 심심하니까 사식으로 거유 여대생 한 명 넣어주는 것도 좋았어요. 만족도는 8점, 추천도는 7점 주고 싶어요. 일상물 치곤 템포가 꽤 빨라서 일상물은 지루해서 못 보겠다는 사람들한테도 꽤 먹을만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작화가 매우 안정적이라 귀여운 캐릭터들 움직이는 것만 봐도 재밌어요. 덤으로 남주 입장에 몰입하면 한편의 스릴러처럼 즐길 수도 있죠. 릴리와의 관계를 들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에 릴리의 어필 하나하나가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6화에서 릴리가 카린한테 같이 놀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요? 릴리의 엄청난 공격력을 감상할 수 있었네요. 최신화의 POTM은 쿠사카베 아오이 선수한테 드리겠습니다. 1화부터 6화까지 전체로 보면 릴리 선수지만 6화 한정으로 아오이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비록 안면 인식장애가 있었지만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죠. 평소에는 릴리의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다가 본인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때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네요. 추방자 식당에 어서오세요. 대인배 주인공을 중심으로 귀여운 캐릭터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는 애니죠. 작화도 안정적이고 전개도 정석적으로 잘 흘러갑니다. 1화부터 4화까지는 캐릭터를 하나씩 소개하고 5화에서 잠시 한숨 돌리고 6화부터 아틀리에의 과거 떡밥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죠. 점수를 매기면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7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가끔씩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어요. 또 양산형 나왔네 하면서 거르시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은근 맛있습니다. 퀄리티가 꽤 좋고 여러모로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나요. 5화가 한 템포 쉬어가는 일상 에피소드였는데 여기서 아틀리에가 데니스한테 선물을 주죠. 용돈 모으는 걸로 데니스의 눈동자색이랑 똑같은 팔찌를 주는데 자녀한테 선물 받은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애니를 보면 아늑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힐링하는 느낌이 들어요. 최신화의 POTM은 비비안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은근히 하는 게 많아요. 개그도 하고 감동도 주고 아는 것도 많아서 세계관 설명도 곧잘 해줍니다. 6화에서는 이성의 끈을 놓고 폭주하던 데니스를 말리기도 했죠. 팀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캐릭터가 여자일 리 없겠죠. 같은 남자라서 그런가 데니스랑 죽이 잘 맞아서 소소한 웃음을 줍니다. 사일런트 위치. 보치와 먼치킨의 조합이 안정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애니죠. 주인공 모니카의 매력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근데 모니카 말고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아서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7점에 추천도는 8점입니다. 추천도가 높은 이유는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판타지, 먼치킨, 보치개그, 학원물, 약간의 백합, 약간의 역할임 이 중 하나는 얻어 걸리지 않을까요? 만족도는 살짝 낮은데 개인적으로 캐릭터의 동선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카가 가운데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건 좋은데 다른 조연 캐릭터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등장해서 정신이 사납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모바일 게임 원작으로 만든 애니 같다고 해야 하나?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캐릭터 저 캐릭터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는 걸 제작진 본인들도 알다 보니까 전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걸까요? 별개로 캐릭터를 다루는 능력은 좋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6화의 클로디아를 들 수 있겠네요. 클로디아의 말투가 좀 차갑고 쏘아붙이는 느낌이 있어서 티파티의 분위기를 갑분싸로 만드는데 자칫하면 캐릭터를 되게 비호감으로 만들 수 있죠. 이때 클로디아가 침묵의 마녀 모니카를 기습숭배하는데 이게 모니카의 보치스러운 모습과 조화를 이루면서 클로디아를 웃긴 캐릭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캐릭터를 다루는 스킬 자체는 좋으니까 밸런스에만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신화의 POTM은 모니카 에버렛 선수입니다. 사실 최신화뿐만 아니라 1화부터 지금까지 내내 POTM은 모니카 선수였습니다. 작품 전체가 모니카한테 과하게 의존하는 감이 있긴 하네요. 가라오케 가자. 야쿠자가 노래대회에서 꼴찌하기 싫어서 중학생 남자애를 노래 스승으로 모시고 가라오케로 끌고 가는 정신나간 스토리의 애니입니다. 보통 짧은 애니들은 6화로 끝나는데 얘는 특이하게 4화로 완결되네요. 기본적으로 성장물이고 여기에 BL과 야쿠자를 이용한 개그가 약간씩 혼합되어 있습니다. BL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끼리 키스하거나 그런 장면은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감상해보세요. 애초에 저도 BL 안 좋아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하차했을 거예요. 작화 퀄리티도 좋고 개그 센스도 좋고 스토리가 신기해서 끝까지 다 봤네요. 만족도는 7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취향 타는 개그물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BL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인을 위한 작품은 아니에요. 추천도를 높게 줄 순 없네요. 4화에서 사토미가 죽은 쿄지를 대신해 쿠레나이를 열창하는데 이 부분의 연출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한편의 매드무비처럼 만들어서 1화부터 3화까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토미가 변성기를 거치는 중이라 점점 고음을 못 내고 있죠. 노래 부르는 내내 한 손으로 목을 부여잡아요. 저 정도의 고음은 사토미 인생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쿄지로에게 헌정하는 느낌이 드네요. 가라오케 가자의 POTM은 나리타 쿄지 선수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중학생한테도 매달릴 수 있는 재밌는 캐릭터죠. 기본적으로 괴짜라 행동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애니의 전개를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목소리도 되게 좋아요. 쿄지 선수의 목소리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탐정은 꾸준히 우상향 중인 애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개그를 좋아해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 애니에서 칭찬하고 싶은 게 캐릭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팀에 필요한 선수를 야무지게 영입하는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 6점을 주겠습니다. 개그 스타일이 좀 올드해서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릴 것 같아서 추천도를 높게는 못 주겠네요. 초반에는 마시로 원맨쇼로 진행될 것 같았는데 보다 보면 마키가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집니다. 6화에서 술 주정하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아무리 개그 애니라도 개그 원툴로 밀어붙이면 쉽게 질리는데 마키가 가끔씩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니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POTM은 마키 선수한테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마키도 얼굴 개그의 희생양이 될까요? 이 의문을 품고 애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뭔가 제작진의 가호를 받는 것 같아요. 네크로노미커의 코즈믹 호러쇼. 제목 때문에 공포 장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애니 아니고 데스게임이 메인이에요. 오리지널 애니라 전개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어서 계속 시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만족도는 7점이지만 추천도는 5점 정도 줄게요. 애니의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일단 채색 스타일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취향을 탈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눈이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데스게임 장르지만 개별 게임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게임 하나를 보통 1화 만에 후딱 끝내버리기 때문에 깊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그 대신 전개 속도가 빨라서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1화부터 5화까지 쳐낼 캐릭터 다 쳐내고 메인 캐릭터만 남긴 다음에 6화에서는 잠깐 순 돌릴 겸 일상 파트를 보여줬죠. 여기서 크툴루가 미코한테 키스를 하죠. 장면만 놓고 보면 아름답지만 미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슬픈 장면이죠. 좋아하는 사람의 몸을 흉내내는 괴물한테 강제로 키스당한 거라 멘탈에 금이 갈 것 같습니다. 중반부 POTM은 에이타 선수한테 드리겠습니다. 분탕력을 훌륭히 소화 중이고 6화 마지막에는 급기야 적으로 등장하는데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오리지널 애니라는 점이 이럴 때는 좋네요. 배드걸, 귀여운 캐릭터들로 여러가지 조합을 선보이는 백합 일상물이죠. 최근에 키오라카 선수와 미즈카 선수도 합류하면서 조합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백합이랑 일상물 둘 다 좋아해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만족도는 7점이지만 추천도는 5점을 줄게요. 추천도가 낮은 이유는 작품의 퀄리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작봉이 좀 보이고 채색을 대충 한 것 같은 장면들이 좀 있어요.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이번 3분기에 퀄리티가 좋은 작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평소보다 더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연출도 전체적으로 약간 올드해요. 그래도 모든 에피소드의 퀄리티가 낮은 건 아닙니다. 6화에서 유우와 스즈의 중학교 시절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수상할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죠. 개인적으로 스즈와 아토리의 첫 만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즈가 아토리한테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유우 스즈 지지자와 아토 스즈 지지자 양쪽 모두 좋아할 만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유우 스즈는 알겠는데 아토 스즈는 뭐냐고요? 라이벌이라 생각한 상대한테 서서히 함락당하는 것도 맛있지 않나요? 아무튼 최신화의 POTM은 스즈카제 스즈 선수입니다. 중학교 시절 에피소드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유우 같은 바보한테 주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아토 스즈에다 애완동물 유우가 좋아 보입니다. 클레바테스. 독특한 전개를 보여주는 다크 판타지죠. 원작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감이 잘 안 와요. 1화부터 신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시청 중입니다. 만족도는 7점에 추천도는 9점을 줄게요.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서 추천하기 좋은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길다고 패스하지 마시고 한번 시청해보세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크하고 팔다리가 시도 때도 없이 잘려서 자극적인 장면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의외로 서정적인 매력이 있는 애니예요. 6화에서 클레바테스가 알리시아한테 용사가 된 이유를 묻는 장면이 있죠. 세상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알리시아한테 클레바테스는 적어도 넬레의 세상은 넓어졌다고 답하죠. 대사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시적이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는 게 마음에 듭니다. 중반부의 POTM은 알리시아 선수입니다. 1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개고생하고 있죠. 한 번 실패한 용사 설정도 꽤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가끔씩 검 오타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귀엽죠. 앞으로도 사람들의 세상을 넓히는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푸드코트에서 내일 또 봐. 이 애니는 정말 심각한 단점이 있는데 6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6화까지 다 보고 느낀 건 푸드코트는 1화가 저점입니다. 갈수록 우상향해요. 6화에서는 재미와 여운을 동시에 남기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와다와 야마모토 두 선수의 티키타카는 가히 예술적이었습니다. 만족도는 7점, 추천도는 6점을 줄게요. 저는 푸드코트의 작품 분위기와 개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지만 취향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애니 자체가 워낙 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저의 만족도랑은 별개로 추천도를 높게 주진 못할 것 같아요. 푸드코트는 빌드업 개그를 잘하는데 6화에서 핸드폰 마이크에 테이프 붙인 장면이 대표적이죠. 저런 개그가 되게 어렵거든요. 상당한 센스를 요구하는 플레이인데 능숙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애니 전체를 놓고 볼 때 POTM은 와다 선수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대화 소재를 던져서 애니의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말발도 좋고 표정이랑 행동이 풍부해서 보는 맛이 있어요. 디자인도 귀엽게 잘 뽑혔죠. 얼핏 모브 캐릭처럼 생겼지만 묘하게 개성적입니다. 미카도노 세자매는 의외로 쉽다. 재밌게 보고 있는 하렘 럽코입니다. 중반까지 보면서 느낀 게 세 자매가 쉬운 것도 맞긴 한데 주인공 유우가 너무 강합니다. 생긴 건 웬만한 여자들보다 이쁘지만 성격이나 행동은 상남자 그 자체라 반할만 해요. 하렘에서 남주가 비호감이면 진짜 보기 힘든데 유우 덕분에 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네요. 점수를 주면 만족도는 7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히로인들의 디자인이 대중적이진 않아서 추천도를 다소 낮게 설정했습니다. 러브 코미디에서 캐릭터 비주얼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치만 역캐들이 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르지 마시고 한번 잡숴보세요. 꽤 재밌고 럽코 특유의 두근거리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히로인도 3명이라 분량 배분이 적절합니다. 한 명이 활약하면 나머지 2명이 태클 거는 식이라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진행돼요. 최신화에서 카즈키와 유우가 데이트를 했죠. 마지막에 카즈키가 가발을 벗으며 다시 왕자님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의 연출이 정말 좋았어요. 겉모습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카즈키의 내면이 변했다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니코의 입을 빌려서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해주죠. 요런 친절함 저는 좋아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면서 인물의 내적 성장을 표현한다라. 어려운 기술인데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최신화의 POTM은 미카도노 카즈키 선수입니다. 배우라는 설정을 극한까지 활용한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장발 치트키까지 사용하셨는데 효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막내 미와를 지지하고 있는데 순간 갈아탈 뻔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약간 치사해 보이기도 하는데 오직 카즈키만 쓸 수 있는 테크닉이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발로 의외의 매력을 보여주고 마지막엔 가발을 벗어던지며 서사를 완성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번만큼은 인정하겠습니다. 카즈키 선수 엄청 강하네요. 다른 자매들도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속성의 마법사 3분기 이세계물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잔잔한 분위기도 마음에 들고 주인공이랑 이세계를 하나씩 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6점입니다. 애니가 전체적으로 무난해서 추천하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중반부터 작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전개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추천도를 높게 주진 못하겠어요. 5화에서 상당히 신기한 전개가 나오죠. 아벨은 던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블린들 상대하면서 타워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료는 엘프 누나랑 도서관에서 담소를 나누죠. 주인공이 활약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정작 주인공은 쏙 빼놓고 진행해요.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기하긴 하네요. 여러모로 독특한 애니 같습니다. 중반부의 POTM은 류오 선수입니다. 겸손한 먼치킨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호기심이 많은 캐릭터라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는 모습이 재밌어요. 둘이서 솔로 캠프. 캠핑 묘사가 디테일하고 캐릭터들 티격태격하는 게 재밌어서 계속 시청 중입니다. 만족도와 추천도는 모두 5점 드릴게요. 점수를 좀 짜게 줬는데 일단 작화 퀄리티가 좋지 않고 시즈카가 겐한테 가지는 감정에 대한 묘사가 사람에 따라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아요. 5화에서 겐이 시즈쿠한테 먼저 연락하는 장면이 있죠. 겐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애니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두 주인공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시즈쿠는 캠핑 쪽에서 성장하고 겐은 인간관계 쪽에서 성장하죠. 최신화의 POTM은 타키가와 아키히토 선수입니다. 생긴 건 좀 느끼한데 성격도 좋고 겐과 시즈쿠를 모두 도와주는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치 아쿠타. 캐릭터가 다들 호감이고 액션이 멋있어서 계속 보고 있네요.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 8점입니다. 추천도가 높은 이유는 작품의 퀄리티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액션도 스타일리시하고 채색도 눈이 편해서 좋아요. 음악도 좋아요. 오프닝, 엔딩, 배경음악 모두 훌륭합니다. 추천도에 비해 만족도는 다소 낮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전투 중에 설명을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점이었어요. 아직까지 딱히 복잡한 능력도 없고 전투 장면을 명쾌하게 잘 그려서 주저리 설명 안 해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설명을 좀만 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가 좀 특이한 게 세계관이 어둡고 색감도 칙칙한데 캐릭터들은 되게 착하고 인성이 새하예요. 특히 주인공인 루도. 생긴 건 미친 개처럼 막장으로 살 것 같은데 레그토한테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가 애가 은근 순박하고 착해요.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루도만 그런 게 아니라 아군 측 인물들은 다 착한 것 같아요. 5화에서 루도의 환영식을 열어주는데 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중반부의 POTM은 그디스 루비온 선수입니다. 능배물에 한 명씩 있는 강한 비능력자 역을 맡고 계시죠. 인성도 좋아서 루도의 내적 성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품 배경이 암울하고 쓰레기장 같아서 착하고 올곧은 캐릭터의 매력이 부각되는 것 같네요. 터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오리지널 애니죠. 그리고 개성이 독특하다 못해 전위적입니다. 기존의 틀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5점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캐릭터들의 비호감 행동들이 좀 열받네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한 건 알겠는데 그걸 감안해도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천도 역시 높게 줄 수가 없어요. 소재랑 이야기 전개가 너무 특이해서 쉽게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애니 특성상 이야기가 산으로 가서 수습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추천할 수 없죠. 최신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노조미와 안재의 대화 장면입니다. 과거로 시간여행한 설정이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연출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이 부분은 작화도 좋고 대사도 시적이고 노조미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게 좋았습니다.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연출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중반부의 POTM은 오토나시 마이 선수입니다. 노조미나 리나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둘이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준 건 맞는데 마이가 팀의 주장으로서 개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마이한테 주고 싶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호흡이 좋지 않아서 마이가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데 무척 중요한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마이 없이 다른 4명만 나온다? 애니를 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기 힘든 건 둘째치고 팀이 공중분해돼서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POTM은 마이한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족도와 추천도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았죠. 일단 제가 재밌게 봐야 남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두 애니는 만족도와 추천도가 극명하게 차이나요. 제가 2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CT, 갈수록 취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 중인 애니입니다. CT가 고점은 꽤 높은 것 같은데 저점이 심각하게 낮아요. 재미없을 때는 정말 파멸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다른 애니들은 1부터 6까지 적힌 주사위를 던지는데 CT의 주사위에는 1 대신 마이너스 20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만족도는 3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애니 중에 제일 낮네요. 제가 점수대를 높게 주는 편이라 3점이면 진짜 낮은 겁니다. 이거 5점 만점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천도는 8점입니다. 왜냐?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작품의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족도를 10점 줘도 저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애니 자체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고 자신의 취향대로 더 볼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보고 넘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작품입니다. 퀄리티만 놓고 보면 분기 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개그 장르 특성상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추천도를 9점, 10점 이렇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6화까지 봤을 때 인상적인 장면은 리코가 타코야끼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저때 타코피의 과거가 나오는데 되게 웃겼어요. CT에서 보기 드문 빌드업 개그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의외죠? 6화까지 봤으면 당연히 5화에 그 장면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저도 그 장면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근데 CT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죄송한데 좀만 팰게요.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재미는 없는 마술 보는 느낌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히 안 좋은 소리 길게 할 필요 없죠. 6화까지 봤을 때 POTM은 이즈미 리코 선수입니다. 여대생 트리오 중 이즈미 와코의 동생이죠. 차분하고 조용해서 CT의 높은 텐션을 중화시킵니다. 다른 캐릭터랑 다르게 기세로 밀어붙이는 개그가 아니라 차근차근 빌드업하면서 웃기는 스타일이라 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이거 무지 중요합니다. 분량이 적은데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인 룰러스 크라운. 설정을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고 스토리 전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히로인들도 귀엽게 잘 만들어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는 6점입니다. 그치만 추천도는 1점입니다. 왜냐? 이번 분기에서 연출이 독보적으로 바닥입니다. 애니 사이트 리뷰들 보면 용사 파티에서 추방된 백마도사, 강해져서 뉴사가, 이세계 묵시록 마이노그라 대충 얘네들이 퀄리티 낮다고 욕을 드시던데 나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쟤들은 양반이에요. 연출이 안 좋은 것도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돈이 부족한 경우와 연출 센스가 없는 경우. 나인은 후자입니다. 연출이 정말 끔찍해요. 캐릭터랑 배경이 따로 노는 건 기본이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연출이 즐비합니다. 음악 활용도 절망적이에요. 도저히 남한테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중요한 건 저는 재밌게 보고 있다는 거죠. 퀄리티가 낮은 게 묘하게 개그 요소가 된 것 같아서 웃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타카민의 레니아가 나오는 모든 장면? 캐릭터 자체가 하나의 웃음벨입니다. 일단 목소리가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3분기에서 목소리만으로 웃기는 캐릭터가 2명 있는데 하나는 노랫소리는 윌필브의 쿠마 야코, 목소리 걸걸한 친구 있죠. 걔가 여자 쪽 대표라면 남자 쪽 대표는 이 양반입니다. 분명 고등학생인데 목소리만 들으면 저보다 형님인 것 같아요. 최신화의 POTM은 니이미 소라 선수입니다. 우리 니이미 쿤의 동생이죠. 능력도 사기고 여동생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삐지고 잘 풀어지는 성격이라 표정이 풍부하고 재밌어요. 신작 애니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후속작 애니까지 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딱 하나만 골라볼게요. 3분기 후속작이 잘 뽑힌 게 워낙 많아요. 비스크돌, 단다단, 철야, 푸니르, 펜스가, 사카모토 등등. 그 중에서 제 1픽은 이겁니다. 철야의 노래 2기. 이 애니는 캐릭터와 감성 투툴인데 그 2개의 툴이 너무 강력해요. 특유의 보라색을 활용한 야경 묘사는 가히 예술적입니다. 크리피너츠가 맡은 오프닝, 엔딩도 훌륭하고 중간중간 깔리는 배경음악도 철야만의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그림 보는 재미만으로 이미 충분한데 캐릭터들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파고들 요소가 많아요. 디자인도 매력적으로 잘 뽑혔고 완성도가 매우 훌륭합니다.
단단한 이기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철회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 9점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이 없진 않은데 장점이 너무 강력해서 단점이 잘 안 보입니다. 압도적인 장점으로 단점을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6화까지 보면서 카부라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나즈나의 과거 떡밥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카부라가 나즈나한테 갖는 복잡한 감정을 잘 표현했어요. 나즈나를 죽이려고 찾아갔지만 막상 눈앞에 마주하자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부라라는 캐릭터의 깊이를 더하는 좋은 연출이었어요. 중반부 POTM은 혼다 카부라 선수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캐릭터죠. 나즈나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복잡한 양가 감정을 보여주면서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점수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후속작은 빼고 정리할게요. 만족도 기준으로 10점엔 무리무리, 히카루가 죽은 여름, 누키타시, 타코피의 원죄. 10점이 이렇게 많다니 저한테는 행복한 3분기네요. 9점엔 루리의 보석과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8점엔 비와노와 공려전화 게임센터. 10점보다 9점 8점이 더 적네요. 야구에서 홈런보다 3루타가 더 드문 거랑 비슷하려나요? 7점은 배드걸, 미카도노, 푸드코트, 클레바테스, 요즘 탐정, 네크로노미커, 사일런트 위치, 추방자 식당, 가라오케입니다. 7점 되게 많네요. 6점은 수속성의 마법사와 나인 룰러스 크라운, 5점은 둘이서 솔로 캠프, 가치아쿠타, 터키입니다. 3점은 시티,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만족도 기준이라는 거 추천도로 나열하면 확 달라져요. 추천도 10점은 루리의 보석이 유일하네요. 특별히 크게 표시하겠습니다. 9점은 무리무리, 누키타시, 타코피의 원죄, 클레바테스. 8점은 향꽃, 비와노와 시티, 사일런트 위치, 히카루, 가치아쿠타. 7점은 게임센터, 추방자 식당. 6점은 미카도노, 수속성, 요즘 탐정, 푸드코트, 공여전화, 가라오케. 5점은 배드걸, 솔로캠프, 네크로노미커, 터키. 1점은 나인입니다. 만족도와 추천도의 괴리가 큰 애니들이 몇 개 있죠. 저의 취향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점 만점인 것 치곤 점수대가 꽤 높죠. 이번에 리뷰한 애니들은 제가 재밌게 보고 있거나 남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추린 거라 평균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 바랍니다. 3분기에 재밌는 게 많아서 좋긴 한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현생 살면서 애니 챙겨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한 분기에 보는 애니가 한두 개밖에 없으면 되게 슬프거든요. 3분기도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니는 방영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로더떠가 한 번에 보려고 하면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남은 3분기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